안녕하세요. 역지병입니다. 네, 역지병이 이벤트 요금을 출시했습니다. 14일 동안 역지병이랑 같이 함께 하면서 꾸준하게 수익도 잘 나고 또 믿음이 가고 신뢰가 간다 이렇게 생각되시는 분들은 또 본 계약을 해주시면 돼요. 뭐 한 달, 세 달, 여섯 달 여러 가지 요금제가 있습니다. 입맛에 맞는 요금제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네, 처음부터 유로방 들어오기가 좀 꺼려지시는 분들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벤트 요금을 만든 것이고 14일 동안 여러분이 직접 옆지병을 평가해 보시고요. 진짜 옆지병이 꾸준히 수익도 잘 내고 믿음이 가고 신뢰가 간다 이렇게 생각되시는 분들은 본 계약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오늘은 5% 수익을 냈고요. 어제는 12% 수익 냈죠. 어제 12% 수익 내고 오늘 또 5% 수익 내고 어, 또 아직 지금 수익이 안 난 종목들이 있는데 요거는 지금 내일 정도면 좀 수익이 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지금 다 좋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또 내일을 좀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요거는. 네, 옆지병은 종가 베팅 기술자고요. 이 종가 베팅으로 우리 유로 회원님들의 수익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오후에 정해진 시간에 매수를 해가지고 다음날 아침에 수익이 나면 바로 매도를 하고 있고요. 이 직장인분들은 이 종가 베팅이 최적화된 그런 매매 방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그 장중 매매 굉장히 좋아하시죠? 이 장중 매매 뭐 장점이라고 하면은 난 매매를 계속 할 수 있다는 거, 그죠? 그리고 또 바로바로 수익이 나니까 또 그런 재미가 있죠. 하지만 이제 그런 것들이 오히려 단점으로 이렇게 또 작용할 수가 있는데요. 매매를 많이 하면 어때요? 많이 할수록 내가 실수도 많이 하고, 그죠? 또 손실이 계속해서 커질 수도 있고, 뭐 내가 매매만 했다면 수익이 난다. 그러면 상관없어요. 그러면 상관없지만 또 계속 반복적인 매매를 통해서 계속해서 손실이 난다면은 장중 매매를 안 하는 게 좋죠, 아무래도. 뭐, 여러분들, 그, 뭐, 유튜브에서 또 뭐, 기법 공개도 하고, 또 타점 공개도 하고, 그러는 유명한 그런 유튜브 분들 계시잖아요. 네, 여러분들이 대부분 이제 딱 선생님이 뭐 붙어서 가외를 해주는 게 아니잖아요. 주식을 누가 가외를 해줘요. 그죠? 가외를 해주는 분들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유튜브에서 많이 배운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많이 배우는데, 그분의 그 100% 노하우를 전수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죠? 이 유튜브 영상만 보고 또 하다 보니까 또 수익 날 때도 있고 손실 날 때도 있고 그죠? 계속해서 반복을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장이 끝날 때쯤 되면은 다 손실로 이렇게 돌아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가 베팅으로 수익 낸 걸 이런 장중 매매에 다 까먹는 네, 그런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가지고 이 장중 매매 안 하면은 되잖아요. 이거 안 하면은 종가 베팅만 주력으로 하면 수익이 꾸준히 나는데 여러분들이 더 욕심을 부리는 거죠. 아, 난 종가 베팅으로 수익 났으니까 이 장중 매매에서도 또 수익을 더 내서 오늘 돈을 좀 많이 벌어야겠다. 이런 마음가짐 때문에 그죠? 자꾸 벌어놓은 걸 까먹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옆지병이 딱 종가 베팅으로만 진검승부를 하라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이 종가 베팅 가지고 진검승부를 하라. 내가 지든 이기든 딱 한 번만 매매하는 거예요. 딱 한 번만. 그죠? 그러면 상관없어요. 그러면 꾸준히 수익이 누적돼. 왜? 종가 베팅은 수익 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손실 나는 경우가 뭐 있기는 해요. 있기는 하지만은 그렇게 막 매일매일 손실 나고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수익 나고 수익 나고 수익 나다 또 손실 나고 이러면 괜찮아. 그죠? 또 이제 마음이 급해지니까 여러분들 막 급등주 그죠? 그리고 또 뭐 상따 또 상한가 따라잡기 뭐 이런 거 많이 하시잖아요. 그죠? 이제 이런 쪽으로 가면은 마음이 점점 급해져서 간 거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이제 손실을 만회할 수 없게 돼요. 그죠? 왜? 수익도 크게 나지만 손실은 더 크게 나죠.
먹은 것 두 배로 이렇게 손실이 나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마음이 조급할수록 여러분들 천천히 매매를 해야지 빠르고 강력한 것만 쫓아다니다 보면은 그냥 깡통 차는 거 순식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여러분들도 유로방 들어가려고 하면 이제 처음부터 1년치를 내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죠? 700만 원에서 1000만 원 이렇게 내고 들어가시는 분들도 있고 또 뭐 VIP다 그래가지고 1년에 1300만 원 내고 들어가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이렇게 처음부터 큰 금액을 내고 들어갔을 때 내가 그 선생님 실력도 모르는데 그죠? 처음부터 큰 돈 내고 들어가가지고 계속 손실나 수익도 안 나. 그리고 또 나가려니까 위약금이 또 엄청나게 세. 그리고 이런 상황들로 인해서 뭐 심적으로 굉장히 괴로움을 겪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옆지병이 이벤트 요금을 만든 것이고요. 이렇게 처음부터 여러분들 스스로 옆지병을 14일 동안 평가해 보시고 아 정말 옆지병은 수익도 잘 내더라. 또 믿음이 가고 신뢰가 간다. 이렇게 생각되시는 분들은 네, 본계약도 해주시면 돼요. 그죠? 여러분들 다른 데 가서 큰 돈 내고 선생님 실력도 알지도 못하는데 큰 돈 내고 들어가서 마음고생하지 마시고 처음부터 역지병하고 14일 동안 해보시고 여러분들 마음의 결정을 해주세요. 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역지병이랑 함께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네, 문자를 보내주세요.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은 최선을 다해서 수익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닥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지금 음봉에서 양봉으로 지금 변해 있는 상황인데, 저는 이제 이 박스권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어요. 이 박스권, 그죠? 이 박스권을 여기를 뚫고 올라가게 되면은 61선까지도 상승이 가능하다.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말씀 다 드렸고, 뭐 이렇게 한 이틀이나 3일에 걸쳐서 이렇게 61선 도달할 수 있고요. 여기서 만약에 바로 상승을 안 한다. 그러면은 살짝 조정이 올 수 있다 그랬습니다. 살짝 조정이 왔다가 다시 재차 상승. 이게 더 좋아. 그죠? 조정을 줬다가 상승하면 훨씬 더 좋습니다. 근데 이렇게 바로 스트레이트로 날아가 버리면은 이렇게 바로 상승해 버리면은 여기서 다시 한번 조정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바닥 다지는 그런 박스권 개념으로 다시 한번 또 하락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한국 패키지 종목 분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에서 자발적 거리두기를 독려한다. 뉴스로 인해서 뭐 이런 포장지 이런 것들이 또 굉장히 또 잘 팔려 나갈 수 있죠. 아무래도 지금 흐름이 밑바닥에선 좋은데 요거는 이제 계속해서 하락하는 종목이에요. 그죠? 계속해서 하락하는 종목인데 여기서 너무 많이 빠졌는지 좀 이렇게 뛰쳐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는데 요것도 이제 뭐 그렇게 힘이 강하다라고 느껴지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또 저항대를 뚫고 나갈 수도 있겠죠. 이렇게 뚫고 나올 수도 있겠지만 요런 때 여기 이것도 이렇게 저항대가 강력한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를 뚫고 나오지 못할 때는 다시 밑으로 곤두박질 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TYM 이건 뭐 농기계 쪽 농술라라고 그러잖아요. 농술라 그죠? 뭐 우리가 좀 곡물 이런 것들이 좀 먹을 게 부족한 그런 상황이 벌어졌잖아요. 그죠? 러시아에서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근데 우크라이나에서 농사진 거를 지금 러시아가 수확을 하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완전히 뭐 1년 농사를 러시아가 다 수확을 하고 있으니 참 그 그럴 때는 이제 좀 뭐
먹을 게 부족하다 이러면서 뭐 에그플레이션 이런 것들이면서 테마를 타고 올라가는 거죠. 테마를 타고 올라가지만은 이게 계속해서 이 뭐 농기계 쪽 테마가 계속해서 상승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아무리 좋아도 어느 정도 상승하고 나면은 주가는 하락하게 돼 있습니다. 하락하게 돼 있고, 이것도 이제 농기계도 뭐, 이런 미국이나 뭐 이런 쪽으로도 많이 수출을 하잖아요. 그죠? 수출해서 또 돈 벌어먹고, 또 이 농기계도 그저 자동차 같이 계속해서 발전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은 더 빨리 농사를 편안하게 질 수 있을까? 또 사람이 없이 자율주행으로 또 이렇게 할 수는 없을까?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지금 연구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뭐 매출이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크죠. 지금 이런 농사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이 많단 말이에요. 그죠? 지금 밑으로 좀 이렇게 하락이 좀 나온 상태이긴 한데, 여기 이제 다시 또 반등을 한번 할 수도 있죠. 반등을 한번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어, 지금 뭐 전쟁이 이제 뭐 계속 지속될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죠? 지속될 수는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안 올라올 수도 있어요. 만약의 경우에 상승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전쟁이 끝나고 그러면 이제 그다음부터는 그죠? 또 정상적인 생활이 이렇게 돌아가기 때문에 지금처럼 전쟁이 터지고 이런 상황에서 농기계 쪽이 이렇게 많이 상승을 했지만은 전쟁이 끝나고 휴전이 됐을 때는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가기 때문에 이런 농기계 쪽은 상승을 안 할 수도 있어요. 예, 그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반등을 한번 줄 수도 있고, 만약에 휴전이 되거나 그러면은 반등하기 힘들어질 수도 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코데즈 컴바인. 요거는 뭐 계속 하락하는 종목인데, 하락했다가 요것도 마찬가지로 우물을 파고 재돌파를 좀 하고 있잖아요. 그죠? 여기서 이런 식으로 올라. 여기서 뚫고 나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121선 요걸 뚫지 못하죠. 윗부분에서 이유는 이런 부분들 하나, 둘, 저항대로 작용을 하면서 여기서 뚫고 올라가기가 쉽지 않죠. 그죠? 좀 어려워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YBM넷. 네, 또 지금 이런 교육 종목들이 이제, 또 뭐 원격 수업이다. 뭐 이래가지고 지금 뭐 등교를 하니 많이 이런 뉴스가 떠가지고 상승들을 다 하고 있어요. 글쎄요, 이런 교육 종목도 좀 조심을 해야 돼요. 조심을 좀 해야 되고, 아니, 뭐 확진자가 생각처럼 확 늘어나면은 또 한 번 뭐 학교에서 원격 수업으로 이제 뭐 하겠다 그러면 또 주가가 또 상승할 수 있죠. 그죠? 우리가 한 번씩 다 겪어봤기 때문에 너무나도 잘한다고. 그죠? 이 학교에 그런 확진자들이 계속 늘어난다. 그러면 야, 원격 수업해. 이런 뉴스가 뜨면은 또 확 상승을 해버리는데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그렇게 확진자가 많이 늘어나지 않아. 그리고 또 애들은 그런 게 있잖아요. 이런 치명적인 그런 게 없어. 중증 환자가 없어.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주가가 생각처럼 못 올라갈 수도 있다라는 거죠. 원격 수업을 안 할 수도 있다. 왜? 애들은 걸려봤자 그냥 타이레놀 먹으면 끝나는 수준이다. 그렇게 생각되면 어떻게 돼?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예전같이 그렇게 막 주가가 다시 또 막 뛰쳐 올라갈 것이다. 뭐 진단 키트 같이 막 솟구쳐 오를 것이다. 그렇게 안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 이런 거는 지금 굉장히 사면은 힘들 수도 있다. 마음고생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야.
상승을 할 수도 있지만은 상승을 못했을 때는 오히려 하락으로 이렇게 이게 다일 수도 있다라는 거지. 이 상승이 끝일 수도 있다. 이렇게. 한국 BNC. 네, 한국 BNC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여기서 이 121선 부분에서 만약에 이제 확진자가 막 늘어나고 중증 환자가 나오고 그러면 더 상승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일정 기간 이렇게 상승을 하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 더 날아가려면 더 강한 애가 나와야 되는데 이런 뭐 치료제나 경구용 치료제 이런 종목들이 더 상승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중증 환자들이 많이 생기고 그죠? 뭐 확진자도 막 확확 늘어나고 막 그래야 되는데 확진자는 늘어나는데 중증 환자가 없어. 그러면 감기랑 다를 게 뭐야? 그죠?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더 주가가 못 갈 수도 있고 그러면은 살짝 조정을 받을 수도 있다. 그러면 조정을 줬다가 확진자가 늘어나면 다시 또 상승할 수도 있고 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런 메타버스 테마죠. 이 자이언트 스텝 넥스트 MP 이런 종목들이 지금 상승을 조금씩 하고 있는데 요거는 이제 뭐 메타버스다 그래가지고 상승하는 것보다는 이제 이 주가가 많이 빠졌는데 지수가 상승을 보이니까 그저 덩달아 같이 좀 상승을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애니농률 요것도 마찬가지죠. 이런 나쁜 생명체 오미크론 재확산으로 인해서 등교에 빨간불이 켜졌다. 그죠? 또 뭐 YBM 넷, 애니동률 이런 원격 수업 이런 관련주들이 또 상승을 보이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확진자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걸 힘으로 에너지로 얻고 상승한다 그랬죠. 그걸 등의 에너지로 먹으면서 상승한다. 근데 확진자는 많은데 중증 환자는 거의 없다. 그러면은 이게 오히려 또 상승을 못할 수도 있고 만약에 뭐 원격 수업이나 이런 걸로 이제 학교에서 그런 이제 정부에서 그런 결정이 떨어지긴다 그러면은 주가는 또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죠. 그런 거 생각해 보시고요. 네, 노터스 1대8 우상증자를 통해서 올라갔는데 여기 부분에서 이제 잘 안 떨어지죠. 여기서 권리락이 여기서 걸렸고 이제 여기서 잘 안 떨어지고 있는데 이제 여기서 만약에 이제 떨어지게 되면은 그다음부터 이제 좀 폭포수 같이 흘러내릴 수가 있어요. 주가는 이제 이 121선을 이제 기준으로 이렇게 옆으로 행보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행보를 하게 될 경우에는 주가는 밑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주가는 위로 올라가야지 계속해서 옆으로 가면은 하락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근데 지금 또 종목이 한 1% 이상 올랐는데 네, 요거 좀 더 지켜보고 뭐 팔던지 내일 팔던지 결정하도록 할게요. 네, 비덴트. 요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요 가상화폐 요런 종목, 가상화폐. 제가 뭐라 해서 가상화폐. 요 가상화폐 종목들은 지수랑 관련이 깊다 이렇게 여러분들 말씀드렸어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여기까지 상승한 거고, 근데 조정을 받았어. 그럼 조정받으면은 지금 뭐 상태가 안 좋아서 이 조정을 받은 거다. 그렇게 생각될 수도 있겠지만은 이거는 이렇게 올라갔다가 원래 주가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올라갔다가 빠졌다가 올랐다 빠졌다 이러면서 가는 거예요. 그 지수가 상승하잖아. 그죠? 지수가 상승하고 있는데 비트코인도 같이 상승한다 그랬죠.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지수는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하락을 해도 다시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고요. 네, 아이스크림 에듀. 요것도 마찬가지로 정부에서 지금 원격 수업을 독려한다. 수로 인해서 뭐 YBM 내 애니농률 이런 종목들이 상승을 하고 있지만은 그죠? 이 정부에서 또
확진자가 많이 늘어나면은 야 너네 학교 가지 말고 원격 수업 해버려 이런 뉴스가